안녕하세요. 데이볼릭 시청자 여러분, 대우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는 게 참 오랜만 같은데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2021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1년을 정리하는 컨텐츠를, 한 해를 정리하는 컨텐츠를 제가 찍은 적이 없던 것 같아서 2021년에는 제가 제법 많은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그전에도 뭐 작은 양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히 만들긴 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았던 이유는 좀 간단한 걸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50cm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완성작은 2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지리부트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출시되면서 이지리부트 시리즈를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걸 열심히 만들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12월에 있었던 전시회 때문에라도 제가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빠진 일을 채워 나가듯이 이렇게 이지리부트를 더 만들었던 그런 이유도 좀 있었죠.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 또 용자 시리즈도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선물을 유난히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로도 좀 제법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 마음에 처음 타임라인을 좀 생각을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완성작은 바로 릭디아스였던 것 같아요. 이 릭디아스는 사실 샤를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형 로베르토랑 이렇게 2대를 만들려고 미리 계획을 했었는데 샤는 12월에 완성을 했고 거의 27일날 완성작을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날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2대를 작업을 했지만 2020년에 완성이 안 돼서 21년 1월 7일에 제가 완성작을 올리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릭디아스 2대를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과 3번 있죠. 2번과 3번으로 2대를 완성을 했는데 이 릭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만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서, 그리고 그 곱하기 2인데 또 팔다리는 곱하기 4 되죠. 무장도 곱하기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지리부트 시리즈였지만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게 백식입니다. 백식은 제가 조금 독특한 종이,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종이라서 좀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지 시리즈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생각으로 아낌없이 이 종이를 막 썼는데 없는 종이니까 소개는 안 할게요. 자, 아무튼 이 시리즈로 이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감했었어요. 뭐 단면 처리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실수도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백식의 무장이 이제 바주카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 조금 아무래도 이지리부트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즈는 잡을 수 없고 그냥 차례 자세이지만 나름 포스가 있는 포즈라서 이렇게만 본더라도 굉장히 좋죠. 거기에다가 백식은 아무래도 종이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이의 힘이 좀 큰 그런 완성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작이 이 모빌 바쿠입니다. 모빌 바쿠는 이건 좀 종이를 좀 선택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또 주기도 해서 지금은 없는데, 아무튼 종이 자체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주르 같은 파란색을 쓰기가 좀 애매해서 소울블루 그러니까 소실크 종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어둡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나름 워낙 귀엽게 잘 나온 디자인이라서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인 소울블루를 바로 적용했던, 그리고 뭐 불이 나게 겁나게 열심히 만들었던 세타입니다. 한 3일 만에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종이가 재질이 다루기 힘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제타이기도 하고, 이 제타가 나왔을 때 이제 그리프스 세트가 완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타, 릭디아스,
그 다음에 110, 그리고 마크2. 이 마크2는 제가 2020년에 완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 점정을 찍는 기분에 아주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용산 전자랜드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재밌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주 완성 후에도 만족감이 높았던, 역시 이지 시리즈가 정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완성작이 바로 HSSD 스트라이크 건담입니다. HSSD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서 제가 도면화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2021년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다면 이 시드 시리즈를 많이 만들어 보자 였어요. 근데 이지 시리즈는 계속 우주색이라서 완성작이 본의 아니게 우주색이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시드 시리즈의 첫 번째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는 HSSD 시리즈죠.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지 시리즈랑 확연히 다른 건 더 작은 크기에 더 많은 가동, 완전 풀 가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이게 조금 나중에 추가가 됐지만 프로포션이 완전 역삼각형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머리만 엄청 크고 다리는 굉장히 짧았는데, 다 짧은 다리에도 가동이 있단 말이죠. 발목부터 다 가동이 됐는데, 그 다리가 너무 짧다 라고 불만을 갖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긴 다리가 추가가 됐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가동이 되는 시리즈라서 지금은 이제 한 자세로 했지만 이렇게 팔도 구부려지고 좀 더 역정적인 자세를 많이 취해보고 싶었는데 사진은 그렇게 많이 못 찍었네요. 지금은 이것도 선물로 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저는 이 짧은 다리 스타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리자몽, 제가 포켓몬스터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포켓몬스터에서도 이 좀 리얼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종이 재질을 최대한 이용을 했던 그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이자 지금 마지막이 되어버린 녀석인데, 앞으로도 포켓몬 시리즈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레더텍스라는 굉장히 독특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충류 리자드라고 하죠. 이제 도마뱀 같은 느낌의 재질을 주황색을 보자마자 이건 리자몽색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거였는데, 아무튼 질감이 좀 독특한 그런 포켓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 같은 경우,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출력된 거, 그 입 안이나 이런 건 출력된 걸로, 색을 입힌 그런 걸로 출력을 했었고, 나머지 뭐 이빨이라든지 배 부분도 조금 다른 질감이 있는 종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했는데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얘는 또 선물이 나갔는데, 얘는 좀 의미 있는 선물로 가서 나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완성작이 아까 말씀드린 HSSD의 긴 다리 버전입니다. 근데 이건 좀 꼼수예요. 왜냐하면 다리만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골반부터 완전히 다 교체가 되어야지, 그래서 완성이 될 때 이거 하나로 나오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저는 조금 꼼수를 써서 다리 결합 부분에 긴 다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비교한 샷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시는 왼쪽이 짧은 다리고 오른쪽이 긴 다리거든요. 제가 봤을 땐 긴 다리도 나름 안정적인 프로포션이라서 좋지만 짧은 게 더 귀엽지 않나요? 저는 SD의 귀여움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선 이 짧은 쪽을 선택하고 싶긴 하네요. 그 다음에 완성작은 알렉스입니다. ER 시리즈인데, 아직까지 CD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계속 우주세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지 리부트의 알렉스는 좀 독특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독특했냐면, 계속 이제 변화되어가는 구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보이는 시리즈이기도 했지만, 평범하게 보이지만 힘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온 몸에 달린 이 버니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알렉스의 개발 배경이 아무로를 위해서 이제 극한의 기동성,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 배경이 좀 있어서 온몸에 두른 버니어, 이런 동글동글한 버니어는 특징이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 안에 이 시리즈는 이 안에 제가 조금 디테일 데카를 추가를 해서 만들었던 그런 게 나는데 나름 재밌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다간입니다. 다간 X죠. 다간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자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네 시리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지금 선물로 가 있지만 아무튼 이 시리즈는 이지리부트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으면서 HSSD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왜냐면 이제 얘도 가동이 없어요. 가동이 없어가지고 얘도 좀 나름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에떼님의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 다간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가슴에 이 지구를 만드는 게 제일 포인트였거든요.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좀 발색이 좋은 종이에다가 잉크젯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전부 플랩을 날려서 만든 다음에 이제 UV 레진을 집어넣어서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나름 효과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작은 샤죠. CF는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두 개였나? 아무튼 두 개네요. 자, 이제 샤 작품을 만들었는데, 요 종이는 이것도 좀 종이를 좀 독특한 걸 썼습니다. 시리오 펄 레드를 썼는데, 이 종이가 정말 이제 종이 컬러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샤 자쿠의 약간 불량 소세지 색을 제일 잘 표현한 종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키 프린터를 쓰는데, 오키 프린터가 이 피막이 단단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리오 펄과는 좀 궁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데카를 한 부분이 조금씩 벗겨지는 조금 불상사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이지리부트이면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외눈박이는 머리만 조금 줄이면 정말 그냥 리얼 비율로 나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시리즈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외눈박이 시리즈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겔구구까지만 2개만 나온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 겔구구는 사실 원형 컬러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것만 다른 컬러를 적용을 했었죠.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가 들게요. 아무튼 이거는 0083에 나오는 그 친구 에나벨 가토 버전의 컬러링을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에나벨 가토 버전이었는데 거기에 맞게 데칼을 제가 조금 수정을 했었고, 거기에 맞게 컬러링도 수정을 해서 이 컬러가 이제 파란색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소울 블루를 사용을 했고, 나름 여기저기 추가를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게 이제 팔 쪽에 하얀 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데칼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겔구구의 독특한 원형, 그러니까 구형, 뭐라고 했지? 곡선의 어떤 스커트, 그리고 다리,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표현을 한, 그리고 마치 이제 코끼리 같은 얼굴도 정말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름 만족스러운 그런 모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녀석도 전시회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어 파이터, 이거는 곰팅이의 디자인이죠. 요거는 사실 제 친구가 갑자기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할 테니 너도 선물 하나 내놔라, 이런 물물교환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코어 파이터 중에서도 디테일이 좀 높은 축에 속하긴 하죠. 디테일이 높은 축이지만 그래도 이제 맵핑과 이렇게 적절한 배열을 해서 만들 때는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만들 때도 딱딱 맞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별히 이제 콕핏에 봤을 때 이제 콕핏 안쪽이 보이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코팅지를 가지고 안에
집어넣고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좀 여유도 있었고 시간이 좀 되었다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아마도 저 앞에 꽃필 안에 계기판 같은 거를 좀 심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거는 못해서 정말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려면 좀 많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후딱 완성하는 데만 치중을 해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스탠드로 안정적으로 이제 쓸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전시하기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스탠드 이렇게 결합하는 부분을 접착제를 쓰지 않고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방식이라서 어디 선물하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물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별로 어렵지 않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작품은 드디어 CD가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에떼님의 인피니티 저스티스입니다. 이거는 리뉴얼된 방식이라서 그 전에 했던 인피니티 저스티스가 조금 작은 시리즈라면 이건 50cm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인피니티 저스티스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시리즈가 있다 보니까 리뉴얼에 조금 관심이 좀 덜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뉴얼된 느낌은 확실히 살아있었고 디테일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모형이었고요. 풀 가동인데 제가 촬영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차렷 자세로만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가동이 전부 다 됩니다. 이 가동을 다 살려서 좀 멋있게 찍고 싶었는데 사실 이 사진은 굉장히 좀 늦게 찍었어요. 왜냐면 그 야외에서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풀가동으로 제대로 된 포즈를 잡지 못하고 찍은 게 지금의 좀 한이 됩니다. 지금 용산 전시회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차렷 자세로 돼 있어서 좀 아쉬운데 아무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작품 중에 하나고 파투미의 가동이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녀석과 함께 만든 그 녀석 때문에 좀 더 빛을 발하는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모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곰탱이님이 여러 개 올려주신 베이스 중에 세라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좀 확장하고 아크릴로 보강을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탠드를 할 수 있도록 따로 만든 거라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선물용으로 만들었던 제이데커입니다. 이것도 용자 시리즈 2탄에 나오는 친구인데 제이데커는 제가 선물용으로도 만들긴 했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이데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주세요 라는 라이브에서의 결정도 있어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용자 시리즈는 일단 가동이 없어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포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쭉쭉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에떼님 디자인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좀 있죠. 물론 이 시리즈도 그러면서도 쉬운 좀 독특한 시리즈긴 하지만 아무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닥에 보이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선물용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스탠드도 놓고 이제 나중에는 케이스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은 안 찍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물용으로 지금은 잘 가 있습니다. 아마 잘 보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시리즈는 듀나메스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선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벤트용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벤트를 하면서 요거 완성작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선물로 가 있습니다. 머리만 만들었는데 50cm급 머리를 그냥 이 안에 케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소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어요. 특히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가 너무 크면은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모형을 고른 거고요. 그게 이제 갤겔림의 듀나메스가 된 거였고 지금 이 모형은 그대로 이제 다음 부분 그러니까 몸부터 쭉 진행을 해서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받은 분이 나머지를 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쉽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제작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갤겔림도 디테일을 살리다 보면 끝까지 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서 생각보다 애를 먹었던 그런 머리였습니다. 근데 나름 재밌게 만들었네요. 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카페에서 계속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이 SD 발키리입니다. 이거 에뜨님 도면인데 가동을 하지 않아서 편하게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곡선 부분에서 역시 조금 한방 날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 그리고 고관절 부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만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느라고 두대 세대 이렇게 여러 번 만드는 분들을 뵀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벤트도 나름 성공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들어서 기분도 좋고, 저도 이걸 만들어서 다른 분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저의 제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도 좋아하지만 KBO 리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KBO 리그 중에서는 역시 두산의 오랜 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팬심으로 제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사실은 작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이걸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두산이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진출을 한 거예요. 너무 그게 좀 저한테는 기념비적인 어떤 업적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불이 나게 도면 정리를 해서 이지리부트 퍼스트 건담을 제가 두산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게 건담을 이 야구팀과 콜라보한 건 일본에서도 했었잖아요. 그건 저 한국 구단하고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나름 정말 재밌게 만들었었고, 두산 베어스 로고를 가져다가 좀 쉽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가 놓고 필라 마크가 있는 거는 베어스 유니폼에 이상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집어넣고, 지금 백넘버가 32번이죠. 이 32번이 이 김재환 선수의 번호입니다. 사실 제가 김재환 선수가 현재 두산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의 번호를 넣자, 누구 고르기보다는 그게 제일 좋겠다 해서 넣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 몇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야, 김재환 선수는 왼손잡이야. 그래서 지금 배트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왼손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한번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완성작은 프라모 건담입니다. 이 프라모 건담이 정말 알짜 이지 리부트라는 느낌이 들어요.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이게 생각보다 이지 리부트답지 않게 자잘자잘한 부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많이 이지 리부트가 너무 쉽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지 리부트 시리즈 중에는 좀 더 오래 걸린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뒤에 있는 포가 약간씩의 가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초 이지 리부트 시리즈에 가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아무튼 무장의 가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정말 재밌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백팩이나 무장 쪽에 자잘한 거는 조금의 인내심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이 이제 건탱크인데, 건탱크는 사실 초반부에 나왔던 이지리부트 시리즈 초창기에 나왔던 녀석인데, 전시회 때문에 끼워 넣어야겠다 해서 무리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 때 그 이지리부트를 그냥 만들지는 않잖아요. 데칼 하나라도 조금 바꿔서 넣는 이상한 병이 있는데, 이 건탱크 같은 경우는 사실 캐터필러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부분이 아닌 이 캐터필러의 힘을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종이를 사용을 했고, 두꺼운 종이를 하면서도 이제 약간의 양각과 음각의 조화를 좀 넣기 위해서 일부러 가운데에 구멍을 다 뚫었어요. 네. 물론 커팅기가 또 열심히 뚫어줬죠. 그렇게 해서 좀 질감을 살려봤는데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덧붙이는 게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이지리부트에 그만 정성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크2입니다. 이거 작년에 만들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시회 때문에 불이 나게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크2는 그 전에 마크2와는 조금 다른 거는, 그 전에 마크2의 베이스가 되는 컬러가 흰색이면 이 친구는 약간의 그레이 톤이 섞여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종인데 약간 그레이 톤이 섞여 있는 종이지만 사진 찍어 놓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렇게 돼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만든 건 다시 만든 알렉스입니다. 그 전에 알렉스는 제가 이벤트를 하면서 선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 다시 만든 것과 새로 만든 것의 비교샷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보시게 되시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프레임 컬러가 좀 달라졌죠. 그 전에는 브론즈를 썼다가 이번에는 세피아, 스트라이트 세피아를 써서 프레임의 컬러 톤을 바꿔봤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흰색이 아이스 골드에서 캔들라이트 크림으로 조금 바꿔봤는데 별 차이는 없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선물로 갖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지금 용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저를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게 했던 롤랜드의 인피니티 저스티스 건담인데, 굉장히 많이 리뉴얼 되어 있어서 그 전에 만들었던 인피니티 저스티스 건담 에떼님 거는 베이직하다면, 얘는 좀 많은 리뉴얼이 된 그런 타입이었어요. 근데 도면 자체의 단차, 에러 너무 많아서 할 말은 많지만, 아무튼 제가 만드는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칼 교체, 그리고 수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손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용산 전시회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추가를 했지만 나름 베이스가 된 디자인 자체는 좀 많이 파격적이고 괜찮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걸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이지 리부트 시리즈 중에서 이제 거의 최근에는 SD 짐이 나왔지만 그 직전에 나왔던 더블 제타입니다. 이 더블 제타는 사실 갤길님의 실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실수로 크기를 확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85% 정도 줄여야지 제대로 된 사이즈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지리부트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크기가 되어버렸지만 큰 사이즈에서 오는 느낌이 좀 괜찮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타 건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마치 설정에서 제타 건담이 조금 작고 더블 제타가 좀 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나름 좀 괜찮았다, 잘 어울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도 제타 건담과 형제기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소울블루를 사용을 했는데 다른 시리즈보다 좀 조각이 많았어요. 특히 다리 부분, 그리고 백팩 이런 것들도 거대하고 좀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 라는 생각이 라는 경험이 좀 있었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지리부트 시리즈 중에 키를 맞추고 싶다는 분은 꼭 축소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타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제타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도 안 주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 안 주고 지금 용산 전자랜드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정말 급하게 만들어서 빨리 선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사진 상태도 엉망진창이죠. 배경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사진도 거의 안 찍고 바로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녀석은 그 전에 만들었던 제타 건담에서 하고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파란색 컬러가 달라요. 파란색은 그전에는 소울블루를 썼지만 이 녀석은 코멧 아주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코멧 아주르를 사용을 했는데 종이 질감은 뭐 거기서 거기에요. 이 녀석도 좋은 종이 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받은 분이 굉장히 만족해 했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데칼을 제가 그 전에 추가했던 걸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지 시리즈에서 없는 그런 데칼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총 만든 전체는
전체를 봤을 때는 만든 게 25개가 되고요. 특히 이제 릭디아스가 2개가 되고 디나미스 헤드가 뭐 하나 있긴 한데 25개 중에 뭐 그걸까지 하면은 종류로 봤을 때는 22종 정도 될 거예요. 알릭스랑 제타는 중복이 되니까 다시 만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한 해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녀석이 있죠. 임펄스 세대 3종을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년 계획도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임펄스를 틈틈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틈틈이 만들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장기 프로젝트가 본의 아니게 되어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만들던 거는 끝까지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2021년 저는 정말 신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지리부트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거는 초보자를 위해서 출시한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좀 숙련자에게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를 느끼게 해준 고마운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끝난 다음에 만족도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지리부트 시리즈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계속 줬다고 했잖아요. 선물용으로 만드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한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이지리부트 시리즈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페이퍼홀릭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꾸준히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2년에도 변함없이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 보여드리고 또 영상으로 만나 뵈려고 할 거고요. 지금은 제가 좀 쉬고 있지만 리뷰나 이런 작품들도 이런 컨텐츠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영상 스타일이 바뀔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하던 스타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 새로 시작되는 한 해에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고 한 해 동안에 안 좋은 일은 겪지 마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